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매주 손주 보러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주말까지 빼앗기면 숨이 막혀요.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 직장맘이신데요. 평일엔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얼굴 보러 와라, 손주 보고 싶다 하시면서 계속 연락이 오신대요. 처음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최대한 맞춰드렸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본인은 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남편이랑 데이트는커녕 혼자만의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우리 며느리가 나를 피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아들이 결혼해서 멀리 살다 보니 손주도 자주 못 보고 자식 얼굴도 못 보니까 속상하신 거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서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어머니는 올해 65이세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사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대요.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워지시는 거예요. 특히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처음 몇 달은 며느리가 육아 도와달라고 해서 자주 갔었대요. 그때는 진짜 행복하셨대요. 손주 안아주고 밥 해주고 아들 얼굴도 매일 보고. 그런데 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쉬세요 하면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며느리가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손주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와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손주 보고 싶다. 이번 일요일에 잠깐만 들러. 처음엔 며느리가 잘 왔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착하네. 내 말 잘 들어주네 하면서 기분이 좋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며느리가 한두 번 와주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주말에는 우리 집에 오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리 약속도 안 잡고 갑자기 연락하기도 하고 이번 주는 왜 안 와? 하면서 서운해하시기도 하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어요. 난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고 아들 밥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자식이 멀리 사니까 매일 걱정되고 손주 크는 모습 못 보니까 속상하고 며느리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는 올해 35이에요.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 하는데요. 평일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자기는 회사 가서 저녁 7시까지 일해요. 퇴근하면 애들 데리러 가고 집에 오면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그러면 밤 11시예요. 주말에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면 금방 지나가요. 솔직히 주말이 쉬는 날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차로 2시간 가고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2시간 돌아오고. 거기다 애들 준비물 챙기고 시댁 갈 때 손에 뭐라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벅찬데 더 힘든 건 갑자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요. 며느리 내일 시간 돼? 엄마가 반찬 많이 해놨는데 가져가라. 그리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일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려고 했는데. 애들이랑 놀이터도 가려고 했는데. 근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손주 보고 싶어서 진짜 반찬 챙겨주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가요. 가면 시어머니는 진짜 좋아하세요. 손주 안아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요.
근데 며느리는 그 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어요. 애가 뗐으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또 자주 와라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집에 가면 청소 밀렸는데 언제 하지?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더 피곤한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며느리가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시어머니는 좋은 의도로 연락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매주 시댁 가는 거 좀 조절할 수 없을까? 남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남편은 진짜 난처했대요. 한쪽에서는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아내가 나 진짜 힘들다. 좀 쉬고 싶다니까요. 처음엔 남편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가끔 가주면 안 돼? 그랬더니 며느리가 폭발한 거예요. 가끔? 지금 매주 가는데? 당신은 거기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 되니까 편하겠지. 나는 애들 챙기고 설거지 거들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와이프가 회사 일이랑 육아로 많이 힘들어해요. 주말마다 오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셨대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럼 나는 손주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귀찮니?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해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 준 거야?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는 진짜 당황했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바쁘면 바쁜 대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도 이해가 가거든요.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되잖아.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남편도 힘들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이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틀린 말 안 했고 며느리도 틀린 말 안 했어요.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얘기하니까 갈등이 깊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먼저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나는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냥 손주 보고 싶고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늙어가는데 가족들이 멀리 있으니까 외롭고 불안한 거야. 며느리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나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이 필요한 거야. 평일에 회사 다니고 육아하느라 지쳤는데 주말까지 빼앗기면 숨이 막히는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은 다 진심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기.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게 말해야 되지만요. 어머니, 저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평일에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말은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매주 시댁에 가면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를 싫어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힘들다는 걸 아시면 조금씩 배려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약속 정하기. 매주 가는 건 힘들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은 꼭 시댁에 갈게요. 그 대신 다른 주말은 저희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하면 시어머니도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며느리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기. 요즘은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매주 시댁에 가는 대신 평일 저녁에 화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10분이면 돼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영상통화로 자주 소통하면 시어머니도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며느리도 시간 부담이 덜해요. 네 번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남편은 엄마 편도 아내 편도 들면 안 돼요.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 와이프가 진짜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여보, 우리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한 달에 한 번은 가주자. 이렇게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다섯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대화하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실제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봤대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시면서 서운해하셨는데 며느리가 평일에 영상통화를 자주 하니까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갈 때는 며느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대요.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오늘 사연을 보면서 느낀 건 고부 갈등은 사실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나쁜 분 아니에요. 그냥 손주 보고 싶고 외로운 거예요. 며느리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는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 가까이 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잖아요. 여자도 직장 다니고 남편이랑 같이 육아하고 가사 분담하고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며느리는 당연히 시댁에 자주 와야 되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는 이해해 주셔야 되라고만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계속 외로우시고 서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대화예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야, 나도 외롭고 손주 보고 싶어. 그런데 내 상황도 이해해.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면 생각보다 해결책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완벽할 수 없어요. 가끔 서로 서운하고 가끔 오해도 생기고 가끔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연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받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